안녕하세요. 프리뷰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나이저의 2002년 신제품 트루 와이어리스 2,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버전의 리뷰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멘텀 2와 모멘텀 1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멘텀 1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모멘텀 1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좀 했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제품 2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모멘텀 1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리뷰의 주된 것은 모멘텀 1과 2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일반적인 특징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통화 품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약간 모멘텀 1을 기준으로 해서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2의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특징, 기존 모델에 비해서 작아졌고 기존 모델의 그대로의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형이 되게 비슷하죠? 맞습니다. 같은 회색이지만 약간 다크한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다크 그레이로 바뀌었고요. 로고가 검은색에서 이쪽은 약간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열어보시면 안의 모양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의 2가 약간의 모양이 작아진 거 정도. 그리고 이어버드의 모양 자체도 동일합니다. 네, 굉장히 동일한 이어버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착용을 하게 됐을 때에도 지금처럼 이어버드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멘텀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크기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작아졌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모멘텀 1에서는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만 있었는데 모멘텀 2에서는요, 외부의 소리를 듣는 기능 추가, 그 다음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트루 와이어리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나이저가 직접 디자인한 BA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얘는 제나이저가 신형으로 개발한 BA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요. 네, 블루투스 5.1 가장 최신의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코덱은 ABC, AAC, 그 다음에 aptX 코덱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고, 이거는 장점과 단점에서 한번 얘기할 건데 7시간의 배터리 타임에 케이스에서 21시간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X 4등급 정도의 방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빗물이라든지 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USB-C 타입, 그러니까 모멘텀 1도 USB-C였어요. 모멘텀 2도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나이저에서 요새 지금 하고 있는 멀티 커넥션, 이 멀티 커넥션에 대한 얘기도 뒤쪽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도 사이즈가 작아지긴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서 착용감도 달라졌는데요. 왜 착용감이 달라졌냐면 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요 안쪽의 디자인이, 노즐 쪽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네. 노즐 쪽 디자인이 살짝 바뀌면서 약간 뾰족하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모양의 노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착용하게 되면 귀 속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들어와요. 기존의 원보다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안쪽으로 좀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착용을 했을 때 편안한 감이, 원도 좋았는데 원도 희한하게 원이 착용감이 좋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틀어서 끼는 방식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안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착용감 좋은데요 하는데 2는 그거보다 더 좋아요. 1보다 더 좋아요. 똑같이 비틀어서 이렇게 착용하는 방식인데 더 안쪽으로 더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귀의 착용감도 더 좋아졌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터치라는 건데요. 터치는 원두 터치였습니다. 근데 원두 터치인데 원보다 2에서 터치가 조금 달라진 것은
2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터치를 하게 되면 말로도 얘기해주고 connected, disconnected 이런 것도 말로 나오고요. 플레이 스탑도 당연히 되고 CD도 불러낼 수 있고요. 빅스비도 불러낼 수 있고요. 추가가 더 된 것은 2번 터치, 3번 터치가 들어갔는데 이제 2번 터치를 하게 되면 외부의 소리를 듣게 되고 2번 터치를 하면 외부의 소리를 끄게 되고 3번 터치를 하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고 3번 터치하면 노이즈 캔슬링을 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소리를 음정을 내줘요. 2번 터치하면 띠띠 이런 식으로 3번 터치하면 띠띠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터치했는지 알게 해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말로 해주는 것보다 터치하는 순간에 띠 소리 내주잖아요. 그걸 띠띠띠 이런 식으로 터치할 때마다 따따따 이렇게 딱 해줘요. 내가 몇 번을 터치했다는 걸 알게 해주고 3번 터치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켜진다는 걸 기다리니까 그때 손을 딱 놓으면 노이즈 캔슬링이 딱 켜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음정으로 터치를 표시해주는 터치로 돼 있는 방식이라는 게 원도 터치긴 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2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터치가 들어가는 것을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앰비언스 센싱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수음하는 게 원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원도 외부 소리를 수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었고 외부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원에 대한 영상을 찍었을 때에도 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소리를 듣는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다,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왜냐면 밀폐형이고 기본 차음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어폰을 딱 꼈을 때 밖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딱 차단이 잘 돼요. 그 차단이 잘 되기 때문에 기본 차음이 잘 되는 상태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지나쳤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돼요. 밖에서 지하철에서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릴 정도로. 외부 소리를 키면 그게 들려서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차음이 잘 되다 보니까 2에서는 그게 더 잘 돼요. 더 잘 되는데 어떤 면이 더 잘 되냐면 1에서는 켰을 때 밖에서 원래 빼고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작은 레벨이지만 밖에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었고요. 2에서는요. 제가 그냥 듣다가 딱 끼면 그냥 들었을 때의 소리 크기와 거의 동등하게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 크기로 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좀 덜하다는 거죠. 네, 이질감이 조금 덜해요. 물론 원이 밖에 소리 듣는 톤 밸런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톤 밸런스는 2가 살짝 원보다는 못한 느낌은 있지만 레벨이 일단 중요한 건 밖에 소리 듣는 거잖아요. 레벨이 2가 훨씬 크게 들려요. 네. 근데 너무 크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원래 밖에서 들어야 될 소리 그대로 그 레벨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이제 소리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 번째는요. 기본 차음이 원과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잘 됩니다. 기본 차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음이 잘 되면 오디오 레벨을 크게 들을 필요도 없고 오디오 레벨을 크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즐기는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차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나도 모르게 볼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 같은 경우 이어폰에서 볼륨을 크게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 귀가 쉽게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듣지 마세요 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차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본 차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어폰 유닛들이 기본 차음이 잘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회로의 격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미실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소리가 이 하우징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막혀서 차폐가 잘 돼 있어서 안쪽으로 잘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는 거. 기본적으로 스피커로 치면 인클로저가 단단하고 딱딱하게 잘 만들어 놨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 차음이 잘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기본기를 갖췄다라는 것으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본 차음이 원과 비슷하게 사이즈가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원과 비슷한 차음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능이죠. 노이즈 캔슬링이 편안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장점인데 단점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걸 딱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좀 작게 들렸어요. 작게 들려서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을 오래 듣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좀 작은 거에 대해서 제나이저 측에다 문의를 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 답변을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차음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 차음이 이 중저역은 차음을 잘 못해요. 어차피 이어폰의 크기라든지 이 매질 때문에 투과돼서 들어오는 저역의 힘은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고역은
차음을 잘 시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모멘텀 시리즈들은 1과 2 둘 다 중고역의 차음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예. 차음을 잘하게 해서 잘 막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노이즈 캔슬링은요, 그 중고역의 물리적인 차음력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저역을 노이즈 캔슬링으로 레벨을 맞췄어요. 그래서 중고역에서 물리적으로 차음되는 거에 기계적인 차음 레벨이 동일하게 맞춰서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차음이 돼요. 그게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지러움증이 없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은 어지럽지 않고요, 계속 키고 다녀도 어색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전체적인 소음이 줄었을 뿐이에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서 차음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톤 밸런스입니다. 원에서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원에서는 정말 톤 밸런스가 왜 이렇게 톤 밸런스 잡아냈냐고 얘기해서 제가 이런 모양의 EQ 값을 보여드렸었죠. 이런 EQ로 해놔야지 제가 들을 때는 좀 밸런스 맞는 소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EQ를 한번 적용하시면 모멘텀 1에서 괜찮은 소리 즐기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EQ 값을 드렸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보정해서 나왔습니다. 네, 톤 밸런스 잘 잡혀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톤 밸런스가 아닌 제가 요 그래픽으로 했던 요 EQ로 했던 값이 그대로 적용돼서 나왔습니다. 네, 제나이저가 제 이야기를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톤 밸런스 잘 맞춰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사운드, 그 모멘텀이 갖고 있던 시그니처 사운드, 굉장히 다이나믹한 저음이 나오는 그런 시그니처 사운드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품질이 떨어졌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단지 톤 밸런스가 살짝 안 맞았던 부분들을 보정해서 나왔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오는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2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흡사해요. 둘의 해상도는 거의 흡사합니다. 확실히 블루투스임에도 이런 해상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일반 여러분들 이 정도 저가형 블루투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해상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그거 갖고는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금액대가 확실히 올라간 만큼 해상도 차이는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10만 원대 또는 몇만 원대 무슨 이어폰보다 나아요? 그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유선 이어폰과 비교할 만한가요? 라고 하면 유선과 비교할 정도 하기는 힘들죠. 물론 유선도 유선 나름이지만 같은 가격대에 유선과 비교할 만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블루투스인지 아닌지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해상도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해상도를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8번째 장점은요, 앱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에서도 됐던 건데 2에서 왜 이것도 얘기합니까? 그래도 앱이 있다라는 게 좋은 거죠. 이 정도 금액대에는 앱이 당연히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EQ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EQ에 대한 거는 단점이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 EQ의 품질이 생각보다 좋은데 EQ의 품질이 좋은 것을 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요. 기기를 등록하고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하는 것이 앱으로 된다는 것도 아무튼 그 장점이니까 하고요. 지금은 앱이 완벽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기능만 제어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나오는 신규 앱에서는 이 모멘텀 2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 기능들을 다 추가를 해서 제어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불만으로 갖고 계셨던 뭐죠? 1에서의 배터리 문제, 2에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충전 안 하고 갖고 다녀봤거든요. 풀 차지하고 나서요. 한 번도 방전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연결하면 이어버드는 100%풀 차지된 걸로 나옵니다. 99%죠. 100은 아니고 99% 차지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무엇일까요? 크기가 2mm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아직도 프랑켄슈타인이다.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를 줄이긴 줄였는데요.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면 둘을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고 느껴지지 따로따로 보면 줄어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하게 돼도 지금 보시면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2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1, 2. 귀에서 튀어나온 거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쪽이 1이고요. 이쪽이 2예요. 1과 2. 어떻게 보이세요? 거의 같은 기기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야, 이거밖에 크기가 안 줄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겠죠. 이 작은 데에다가 다 때려 넣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크기 갖고선 좀 문제를 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첫 번째 단점으로 그걸 놨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아직도 이제 두 개가 따로 페어링 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른쪽이 마스터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만 빼서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왼쪽만 빼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 끼고 왼쪽을 빼면 왼쪽이 오른쪽에 링크가 돼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요. 이제부터 소리예요.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소리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원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은 톤 밸런스가 조금 찌그러져서 그렇지 원에서 갖고 있는 그 고음이 정말 이쁜 고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이 갖고 있는 고음 중에 특히 고음 중에서 10kHz 이상의 아주 초고역 고음들이 진짜 이뻐요. 예, 진짜 이쁩니다. 저희 프로 쪽에서는 어떤 장비가 있냐면 이 메이어 사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메이어 사운드가 사실 굉장히 탑 브랜드입니다. 프로에서 탑 브랜드고 공연장 같은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고음이 이쁘기로 굉장히 소문나 있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공연도 많이 쓰고요. 메탈에도 은근히 많이 써요. 메탈리카가 주로 쓰는 스피커가 이 스피커긴 한데 왜 많이 쓰냐면 하이햇이라든지 에어 사운드, 피콜로라든지 아주 고역에 있는 악기들, 트럼펫이라든지 아주 고역이 많은 그런 악기들, 초고역이 많은 악기들이 재생이 됐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이쁘게 재생을 해주는 프로 장비입니다. 그래서 메이어 사운드가 사실 유명해요. 특히 10kHz 이상의 에어 사운드라고 하는데 약간 스스스스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런 소리가 정말 이쁘게 나와요. 네,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에서 사실은 그 메이어 사운드의 고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초고역의 소리가 이쁘지? 블루투스임에도 너무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고음이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2에서 저도 그 고음이 그대로 있겠지라고 했는데 고음이 이쁘게는 나오는데요. 원만큼 이쁘게 안 나와요.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뻐요. 소리가 고음의 소리가 이쁘긴 이쁜데 원에서 나오는 고음의 그 이쁨이 아니었어요. 살짝 모자라요. 살짝 모자르는 고음의 이쁨. 특히 8kHz 이상의 소리가 살짝 원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이 블루투스 이어폰하고 비교하면 소리 좋죠. 하지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밀려요. 네, 살짝 밀려요. 살짝 원보다 덜 이쁜 소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될까요? 미스 코리아 진의 소리가 나온다면 미스 코리아 미? 네, 네, 미스 코리아 선? 이렇게 약간 밀린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아쉽다. 이 BA 드라이버를 새로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튜닝이 아직 좀 덜 돼서 그런 건가? 물론 이게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받은 버전에서는 살짝 그 초고역의 소리가 원보다 살짝 아쉽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톤 밸런스를 원보다는 정말 잘 맞춰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약간 아쉬워요. 특히 중고역의 소리, 중력의 소리나 중고역의 소리를 정말 미세하게 한 1dB이나 한 2dB 정도만 조금만 더 이렇게 보정을 했으면 조금만 더 올린 거죠. 중력이나 중고역의 소리를 1에서 2dB만 살짝 더 올렸으면 정말 이쁜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톤 밸런스 정말 잘 맞췄다 할 것 같은데 살짝 아쉬워요. 거기가 살짝 뒤로 빠져 있어요. 살짝 빠져 있어서 물론 해상도나 음상이나 이런 것들은 1하고 2하고 진짜 다 좋아요. 음상도 가깝고 스테레오감도 좋고 해상도 뛰어나가 다 좋은데 이 톤 밸런스적인 면에서 그 미드 하이가 살짝 이제 아주 1dB? 네. 이 정도만 더 채웠으면 거의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점 또 하나, 앱에 대한 단점입니다. 물론 이 앱은 업데이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단점입니다. 아직도 그 이상한 EQ를 써야 되는 거예요. EQ의 소리는 좋아요. EQ의 소리는 좋은데 조종하는 게 속된 말로 뭐 같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저도 쓰면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앱은 뭐 개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죠. 그다음 마지막 그 단점입니다. 아까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차음 때문에 생긴 노이즈 캔슬링의 밸런스를 맞춰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레벨이 작아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양이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노이즈 캔슬링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를 단계를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멘텀 헤드폰을 들어봤잖아요. 모멘텀 헤드폰 들었을 때 그 노이즈 캔슬링이 이거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레벨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그걸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조금 강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강한 것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차음되는 거에 레벨을 맞춰서 차음력을 딱 맞춰서 노이즈 캔슬링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단점을 했고요. 마지막 단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JBL 프리미엄, 제나이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JBL 큰일 날 뻔했네. 제나이저는 확실히 명품이다 보니까 명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줘야지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가치는 있죠. 하지만 JBL 프리미엄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싼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합 품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번 통합 품질은요, 1과 2를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지금은 통합 품질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은 카메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향성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소리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 트루 와이어리스 2, 그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 버전의 통화 품질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트루 와이어리스 2,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통화 품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트루 와이어리스 2,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통합 품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모멘텀 1,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1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테스팅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트루 와이어리스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의 소리이고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으로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그 지하철의 소음을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에서 여기의 공간을 지하철에서 소음 나는 것처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트루 와이어리스 2의 모멘텀 2의 통합 품질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의 통합 품질입니다. 지금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리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의 통합 품질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하철의 시끄러운 환경에서 동일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1의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통합 품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합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 대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나이저가 이 모멘텀을 만들 때 이런 글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질이 아니라면 제나이저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음질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만든 블루투스 이어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지금 리뷰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야.
펌웨어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 앱도 이제 아직 런칭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받아보실 때쯤이면 다 완성이 되겠지만 그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티 커넥션 부분도 이제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뭐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신제품 2002년도 신제품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2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분들이 어울릴까? 여러분들 굉장히 JBL의 특히 모멘텀 시리즈의 그 다이나믹한 저음이 있으면서 그런 저음과 함께 중고역에 아주 명확한 해상도가 있는 그런 트루 와이어리스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명품 제나이저, 나는 음질의 승부 거는 제나이저 제품을 무선으로 트루 와이어리스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울릴 만한 제품이면 맞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뷰였길 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 김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